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11년 4월 19일 월요일 지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금요일장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며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냥 무난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꾸준히 상승 후 휴식, 상승 후 휴식, 상승 휴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추세대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나스닥은 금요일날 14,000포인트 살짝 걸쳐놨던 거 조금 올라갔는데 뭐 반고압 정도니까 올라갔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여기서 유지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뭐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쉬어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유지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한 차례 살짝 아래로 이탈해서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서 아래서 유지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4,000 위에서 유지되냐, 아래서 유지되냐인데 위에서 유지되면 좀 더 강하고 21선이 빨리 올라온다. 상승이 조금 더 빨리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속도와 탄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미국은 이제 미국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오면서 은행주는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은행에 대입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주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나왔다고 꼭 우리나라 은행주를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 서로 이제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0일,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한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3,200포인트 저항 앞두고 있죠. 3,150, 3,200 요 사이가 저항인데, 이유가 한 번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두 번, 세 번 만에 넘어갈 것이냐. 넘어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속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먼저 넘어가서 위에서 기다리는 게 21선이 빠르게 올라오겠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조금 갇혀 있다가 21선 올라온 다음에 힘을 받고 넘어가면은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이미 지난주까지 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은 좀 주식을 좀 줄였지만, 이제 장중에는 연기금이 매수하다가 막판에 좀 던졌는데, 외국인들 주식, 그리고 코스닥 주식,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옵션 전체적으로 다 상방향으로 돌아섰다. 오늘은 이제 주초이고 저항 구간이고 하니까 약간의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선물은 대신 매수를 했죠. 주식 매도하고 콜옵션 일부 청산하면서 선물을 샀다. 그러면은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중립 정도는 되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도 922억 큰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 기관하고 양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이 코스피는 안 건드리는데 코스닥 쪽은 그래도 최근에 조금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 개선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편할 필요 없다. 지금 이 저항 구간이라고 해도 한 번, 두 번 건드리다 보면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돌파한 후에, 그 후에 거침없이 지금 벌써 1030포인트 근처까지 왔죠. 1029.46포인트. 말씀드렸듯이 이 980포인트 넘어가면 1000포인트 넘어가면 기정사실이고, 한 번에 넘어갈지 두 번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쪽에 의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은 그냥 저항 같은 경우 그냥 무시하고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누누이 수년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항 돌파할 때 코스닥과 코스피는 다르다. 코스피는 정석적으로 지금처럼 살짝 저항받으면서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한 두 번, 세 번 만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 다중천장을 그리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닥은 이렇게 미친 척하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아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 동향은 좀 건강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특히 IT 종목들이 이제 대거 올라오면서 그런 우려감이 뭐 싹 씻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합의에 이르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뭐 양호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코스닥도 이제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 그냥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급 동향은 양대 지수 좋아지고 있고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개선시켜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선현물 간에 그리고 옵션까지 해서 긍정적인 모습 만들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모습 만들고 연기금이 코스피는 별로 관심 안 갖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이제 매도는 좀 줄이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수급 동향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소식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하고 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 다 불러가지고 바이든이 한마디 했죠. 미국에다 투자해라. 그리고 중국은 좀 배제해라. 어디에 붙을래?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20조 규모 공장 짓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어디로 물색할지, 물색하고 있는데 어디로 지을지 지금 뭐 계속 딜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세제 혜택 줄 거야, 말 거야, 얼만큼 줄 거야, 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뭐 딜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뭐 50조 규모의 이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올해 또 뭐 TSMC 같은 경우가 한 300억 달러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럼 이게 한 33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면은 TSMC 33조,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가 200억 달러, 이게 22조 정도니까 삼성이 국내에만 해도 이거는 약간 아직까지는 추정치인데 50조라고 합니다. 50조. 왜냐면 지난번에 지은 공장 30조 원 규모보다 좀 더 큰 규모일 거라고 하니까 한 50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못해도 40조는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공장만 해도 20조니까 이걸 합치면은 뭐 인텔하고 TSMC 두 기업이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쉬는 자리에서 그냥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87,000원에서 9만원 사이를 한 번에 돌파할 것이냐, 저는 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쪽으로 상방으로 한 번은 붙어갈 텐데 돌파하는 것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 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56,000원에서 96,800원까지 잘못해서 조금만 더 슈팅이 나왔으면은 한 번에 2배를 넘어갈 뻔했습니다. 2배를 도달할 뻔했어요. 저점 고점 보면은. 그런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은 휴식 구간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하단 쪽으로 이 8만원 부근 쪽으로 이제 수렴해 나가다가 이거를 돌파해낸 것만 해도 잘한 거다. 실적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된다? 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요 반등 나온 게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쉴 텐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기업 가치면 수렴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지금 잘 나온 데다가 2분기엔 더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내년까지 해서 슈퍼사이클 최소한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라고 보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이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뭐 부품 부족한 거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대란이라는 뭐 단어 하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항상 공급 과잉이 많이 얘기 나오는 거였는데 반도체에서 뭐 공급 부족으로 대란이라는 얘기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다. 대신 언제 올라가느냐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상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건드려 줄 겁니다. 근데 돌파하는 거는 언제 돌파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반도체 관련 특별법 나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나쁠 건 없겠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아서 위쪽에 14만 5천 원을 먼저 한번 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은 하이닉스는 넘어가는 게 삼성전자는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바로 돌파하면 좋겠다. 근데 좀 걸릴 수도 있다인데 하이닉스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급등이라기보다는 상승 후에 계속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번에도 상승한 다음에 휴식을 박스권을 그리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럼 여기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뭐 ENF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아니면 뭐 유니테스트라던가 뭐 테크윙 워닝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SNS텍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쭉쭉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뭐 저항 구간을 돌파한 종목, 저항 구간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은 최근에 품귀 현상 심화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뭐 차량용 쪽으로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PCB 기판 쪽 품귀 현상까지 해가지고 AD 테크놀로지 뭐 PSK 홀딩스, SFL 반도체,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쪽 그리고 이 PCB 기판이라고 하니까 BH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까지 같이 등장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분야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요거는 따로 빼서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뭐 조금 나쁘지 않은 모습, 뭐 움직였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뭐 볼 수 있는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죠. 셀트리온은 사실 이런 거 하나 됐다고 해서 뭐 급등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들썩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젠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진단 키트는. 그래서 18만 원 돌파 시에 21만 원까지 3만 원 단위 그리고 21만 원 돌파하면 24만 원 이렇게 3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 차례 저항받는 모양이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갭으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보여도 되겠죠. 그래서 21만 원 구간은 일단 조금 줄일 수 있는 구간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내일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급증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혹은 이런 뭐 해외 관련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뭐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이슈를 보면서 뭐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상하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비중을 좀씩 줄이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빨리 해결되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물리신 분들도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한국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호주 쪽에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회사를 설립한 국가의 기업과 CMO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녹십자나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뭐 한 차례 이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40만 원 위에 살짝 걸쳐 있는데 40만 원 돌파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줄어든 건 아쉬운데 여기서 맞고 밀리면 어쩔 수 없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차례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녹십자도 다시 한번 뭐 시세 분출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뭐 녹십자나 지난번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미약품보다는 아무래도 녹십자가 조금 더 이제 신뢰가 가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슈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쓱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상장 후에 휴식을 취하고 반등 나오고 한 차례 좀 다시 쉬면서 21선 조정을 받았는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오늘 거래량 붙이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실마리 정도는 마련했다. 지금 14만 원 구간에 있는 구간을 잘 유지만 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14만 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원료의약품으로 이건 상장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연속적인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매매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버티면서 볼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외에 뭐 에비프로바이오나 파미스 엔투텍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신풍 제지가 나왔네요. 자, 신풍 제약 같은 경우도 피라맥스 임상 2상이 최종적으로 종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13개 대학병원에서 113명 대상으로 이제 뭐 투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한 차례 올라왔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과했습니다. 작년에 올라온 거는. 자, 그리고 자, HMM 같은 경우도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7%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2,800포인트를 회복하고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휴식했죠.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와 이제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 이쪽 양쪽을 다 이제 뭐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컨테이너 지수는 원래 대한해운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해운 최근에 뭐 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지금 워낙 뭐 해운 쪽이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 구간을 슬슬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BDI 지수, 발티고님 지수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럼 벌크선 쪽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페노션이 좋아질 거다라고 작년 이제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선까지 다시 한번 뭐 탈환을 했는데 금요일날 딱 붙여놓고 오늘 넘어왔죠. 이러면은 페노션도 당분간 또 매매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 국영석유 회사죠. 이제 페트로브라스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을 놓고 자, 이제 46억 달러 규모의 발주를 위한 마판 가격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모양이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235,000원 돌파했으니까 좋은 모습 보이는 거고 거기다 이슈가 따라준 거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9,000원 딱 붙여놨죠. 여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거는 요 가격상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위로 넘어가고 못 받으면 이렇게 살짝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주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저항을 두들기다가 한 차례 이렇게 싹 내려왔죠. 이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7,600을 넘어서 위쪽으로 움직인다. 요 두 가지는 이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손보사들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뭐 기사가 나왔는데 레포트랑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손보사도 한 번쯤은 올라야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일단 19만 원 탈환하면서 위쪽을 유지해주면은 손보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한 차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 정리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간에 좋아지지 지금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19만 원 올라온 거는 그래도 다행이다. 한 차례 먹을 구간은 있을 것이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4,000원 지금 딱 붙여놨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차례는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좋았던 종목은 코리안리나 뭐 하나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좋았죠.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8,800원과 요런 구간을 넘어갔는데 일단은 중요한 구간은 넘어갔으니 코리안리는 뭐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요. 뭐 당분간 이제 수익 실현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쉬고 있다 20원 딱 붙여놨는데 이 구간에서 살짝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5,000원 넘어가는지까지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5,000원 저항받는다면 여기가 수익 실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손보사는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자 스페이스X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진행하는 회사죠. 그래서 나사가 진행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달 착륙, 이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뭐 저렇게 뭐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뭐 AP 위성 뭐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일에서 23일 바이든이
기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면 친환경주 관심 가져볼 수 있고 1분기 실적 모멘텀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종목들 그대로 보시면은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 계좌는 뭐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초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요즘에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건강하게 시장이 그냥 지수만 올라온 게 아니라 건강하게 주도주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소외주까지도 순환매는 돌았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